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미국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흑인을 공격한 총격범이 백인 사회를 대표하지 않듯 댈러스에서 경찰을 공격한 총격범이 흑인 사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단 백인과 흑인 사이의 총격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잠재됐던 이 흑백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3부에서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축으로 하는 개헌 세력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로써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길이 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미국 뉴욕 이희향 통신원을 연결해서 미국 사회에 내재된 흑백 갈등 문제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뉴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백인 경찰 5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자,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네, 5명이 숨지게 된 경위와 백인 경찰관들이 유독 흑인에 대한 관이 진압을 하면서 나타난 흑인들의 분노를 펼쳐졌습니다. 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네소타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고요. 이 시위 도중 경찰을 조준해 사격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현재 전미 지역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주말까지도 경찰들의 흑인 과잉 진압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사건 발생 지역인 루이지애나주나 미네소타주 지역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뉴욕 등지에서도 수백여 명이 정의, 불공평을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고요. 이 문제는 각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시위는 벌어지고 있는데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이 시위 현장에 더 배치되고 체포되는 시위대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전후로 해서 이 조지아, 테네시, 미주리 또 세 개 주에서도 이제 유사한 이 매복형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경찰 저격 모방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중인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경찰 저격 모방 사건으로 5명의 경찰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조지아주, 미주리주, 테네시주에서도 경찰을 노린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경우 경찰차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오토바이로 지나가면서 총격을 가한 사건도 4번째로 발생했는데요. 4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게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모방 사건 아니냐 하는 측면에 지금 그 관심이 실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백인 경찰을 저격한 용의자 중에 군인 출신 흑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현재 용의자는 4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1명이 사살되면서 25살 미카 데이비슨 존슨의 신원이 공개됐는데요. 네. 이 용의자들은 댈러스의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입니다. 이 데이비스 존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무본부를 한 이후 전역했고요. 이 국무본부 이전에도 사설 군사훈련이나 개인 방어훈련들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 댈러스 사건의 경우 조준 사격 실력이 매우 수준급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현재 이 4명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그들이 이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외부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살 미카 데이비슨 존슨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을 하는 걸 보면 흑인 인권 강화 혹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단체에 이 가입돼 있었고요. 인종차별적인 흑인의 피해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동안 이 말콤 X를 우상화할 정도로 인종차별적인 흑인 피해에 대해 민감해 왔다고 밝혔고 분노장애가 있을 정도로 쉽게 화를 표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사살된 미카 존슨만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 용의자도 역시 미카 존슨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말콤 X까지 언급된 걸 보니까요. 60년대 이 흑인 민권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백 통합을 이야기했다면 말콤 X는 흑백 분리주의를 얘기했었잖아요. 상당히 좀 뿌리 깊은 흑백 갈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뉴욕, 시카고, 루이지애나 등에서 이 백인 경찰관이 흑인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이른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시위가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뉴욕시의 경우 연이어 흑인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7일부터 계속 시위는 전개되고 있고요. 네. 7일의 경우에는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피켓 내용은 손을 들었다, 쏘지 마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위 규모는 좀 적어지고는 있지만 주말까지도 시위는 계속됐고요. 이런 시위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7월 18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또 7월 25일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흑백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선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지금 이 대통령직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저 이통신원 뉴욕에 계시니까 새벽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죠? 네네. 네, 그러면은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이 흑백 인종 갈등 문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지금 많이 해소되지 않았느냐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 좀 뿌리가 깊습니까?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LA 폭동도 이 백인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흑인 로드니킥이 무차별하게 폭력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같은 인종 갈등 문제는 계속돼 왔고요. 또 뉴욕시에서도 백인 경찰에 의해 무고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 흑백 갈등 논란은 마치 아픈 상처와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건들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네. 현재 대선 주자들의 흑백 갈등 논리를 보면 매우 재밌습니다. 네.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 뿌리 깊은 구조적인 인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서로 다른 접근의 흑백 갈등 논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미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상반된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통신원께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이 흑백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민자분들, 교민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입장은 어때요? 아까 로드니 킹 사건 말씀해 주셨을 때 LA의 교민들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럼 지금 맞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교민들의 분위기는 사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달라스에 희생된 경찰관 5명도 무고한 미국 시민이고요. 또 흑백 갈등으로 희생된 흑인 역시도 무고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종 갈등 문제 앞에서 정말 사법 문제가 개선될지, 인종 갈등 해소는 과연 이루어질지,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 이민자들도 이 흑백 갈등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민자 다른 인종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 없이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들도 이제 미국 인구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이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 저희가 전에도 한번 보도해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이 총기를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 그렇습니다.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이 쉽게 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총기 구매를 규제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요. 총기 구입이 매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그 용의자 역시도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신분증 대시 두 가지만 하면 원하는 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사실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전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군요. 총기 구입은 매우 쉽고 이 같은 유사 범죄는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뉴욕뿐만 아니라 전미 지역은
사실 테러와의 전쟁을 외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와의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IS라는 외부 세력과의 테러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내부의 인종 갈등까지 또 폭발하는 상황이고 총기는 돌아다니고. 자, 지금 댈러스에서 추모 물결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달라스의 추모 물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생자들의 추모 물결이고요. 이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달라스에 있는 경찰관처럼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비욘세 같은 뭐 연예인이나 흑인 정치인들의 추모 메시지는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달라스에서 희생된 경찰관의 추모보다는 이 백인 경찰관에 대한 과잉 진압에 대한 분노는 현재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 방문 예정도 있는 것 같은데 방문하고 나면 좀 여론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와 민주당 정당대회가 있습니다. 아하. 사실 인종 갈등 문제, 오바마 행정 집권에서는 다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인종 갈등 문제 해결이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 들어서야 이 문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바마 대통령의 댈러스 방문 이후에도 계속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당대회 이후에 가서야 시위가 점점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이희향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이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요. 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의회 개헌선을 확보한 아베 정권과 우리나라 외교의 과제, 한신대학교 일본 지역학과 하종문 교수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 있었는데요. 이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압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려 3석이나 넘어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발의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헌법 96조에 보면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 참여원에서 3분의 2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 과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를 밟아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중의원에서는 3분의 1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드디어 참여원에서도 3분의 1을 획득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개헌 저지선에서 3석이나 더 얻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권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헌에 대한 이 아베 총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베 수상은 1기 내각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2010년에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2007년에 참여원 선거에서 참패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기 내각을 퇴진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베 수상 자신이 정치가가 되었을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개헌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의 명확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 아베 총리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투표 행위라는 거는 민의를 표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국민들이 왜 아베의 손을 들어줬을까 이게 궁금한데 그만큼 개헌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번 선거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물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여당에서 선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가의 문제인데요. 네. 일단 연립여당 쪽에서는 소비세를 이번에 원래 내년에 8%에서 10%를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불황이니까 이것을 연기하겠다. 네. 즉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은 것을 파기한 셈이거든요. 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 가부를 물은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아베 수상이 내각을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계속해도 되느냐? 이게 연립여당에서 내걸었던 두 가지 쟁점인데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공조를 하면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연립여당과 야당 쪽에서 내건 공약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공약에 네. 불일치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경제 문제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선택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럼 연립여당이 압승을 한 이유는 오히려 이제 개헌, 전쟁의 문제보다는 일본 국민들이 아베노믹스 또 경제적인 문제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으로 해독하는 게 더 맞겠네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니치 신문에서 어제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유권자 150명을 조사하는데 약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개헌이라든지 3분의 2 저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 그럽니다. 어허. 즉 매스컴에서도 전혀 이게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경제나 사회보장 이런 얘기들 생활 문제로 선택을 한 것이죠. 네. 그럼 지금 아베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이요. 아베노믹스가 네. 아까 말씀하신 소비세를 연계한다. 네. 본인의 이 공약을 본인이 파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기보다는 대안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베노믹스는 어쨌든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서 2만 엔을 넘기도 했는데 얼마 전 브렉시트 사태로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일본의 실질 임금이 늘었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일본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지표가 약간 고용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이 실감할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정책이 기존에 있었던 자민당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민주당 정권보다는 차별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베 수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판단을 국민이 내렸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전에 브렉시트가 터지고요. 아베 총리 사진이 SNS에 돌았는데 4년 동안 내린 이 엔화의 환율을 4시간 만에 도로 올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사진이었죠. 네. 자, 이번 투표율이 54대 7%로 집계됐던데요. 네. 일본이 이 선거 연령이 18살 이상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지 않은 걸 보면 지금 일본 국민들이 좀 정치 무관심한 상태인가요? 예, 그 정치 무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일본의 전체적인 기류가 불안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선거법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18세 이상의 이 젊은 층에서도 보면은 자민당 지지가 많았습니다. 즉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동시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아베 수상과 자민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낯익고 왠지 어쨌든 신뢰가 간다고 생각되는 기존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걱정인 것이요. 일본 국민들은 이게 경제 정책에 대한 투표인 줄 알았다. 또 정치에 좀 다소 무관심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을 향한 의지는 명확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명확한지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에 이미 자민당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 안에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이른바 보수 본류라고 생각되는 아베 본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만 네. 천황의 국가 원수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든다든지, 그다음 비상시에는 아예 이른바 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건 거의 전전의 일본으로 군국주의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걸어놓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보수 유권자의 관심을 산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아마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진단을 하고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아마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피식민의 경험을 했던 우리 입장에선 섬찟한 말씀이신데요. 자, 네.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든다. 현재 자위대의 위상과 그런 국방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자위대는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 전쟁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전수방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을 만약 구조를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알아서 타국을 침략할 수 있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안보법제가 개정이 되면서 미국과의 동맹군으로서는 어쨌든 외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 개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헌법적 근거는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구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일본의 전후 일본 전체의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베 수상으로서도 보수 세력으로서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베의 계획, 의지는 이미 개헌안, 초안도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론 어떻게 보세요? 여론은 지금 현재 최근의 조사를 보게 되면 반대와 찬성이 거의 반반이고 어떤 쪽이든지 별로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더 많고요. 네. 실제로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평화로운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고 얼마 전 방글라데시 테러처럼 일본 국민들이 아니면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다지. 네. 따라서 이 부분의 동의를 어떻게 만들 건가의 문제인데 최근에 오늘자 니케이 신문에서 저는 재밌는 내용을 본 게 있습니다. 네. 즉 사실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인데 개헌이 없었는데 네. 이 개헌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지도 않고 추진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민주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은 중도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따라서 이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개헌에 찬성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과제를 아베와 보수파가 짊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하고 중도 여론이라고 하는 쪽이 아직 확실하게 입장 정리 못한 이제 부동층을 포함했을 때 네.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베 정부는 계속 여론을 좀 끌어가기 위한 또 프로파간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단골로 등장하는 게 중국의 함선이라든지 어선들이 탱커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남중국해에 중국의 군사기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보다도 자주 있는 것은 북핵 문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 이른바 안보 내셔널리즘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론을 움직여가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열린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구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네. 자민당 내부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게 보자면 일단은 열린여당 내부에서 개헌 세력이 어떤 것을 공통의 목표로 내걸 것인가. 네. 저 개정 발의안의 내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의 하종문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